민주당의 장경태 최고위원, 장경태 의원이 이 이른바 내로남불 논란에 또 휩싸였습니다. 뭐냐면 바로 무고죄 관련이기 때문입니다. 성추행 의혹은 별도로 있고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쪽 그 피해 여성과 그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들을 향해서 무고죄로 고발하겠다 했는데 알고 보니 장경태 의원이 과거에 무고죄에 대해서 저급한 꽃 뺨눈 인식이다 이런 비판을 했다고 그래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위원장님? 올해는 또 그런 법안도 발의했더라고요. 국회의원에 대한 폭행은 가중처벌하는 법안도 발의를 했었어요. 아, 본인이? 예, 본인이. 네. 그러니까 다 이제 거기에서부터 비롯되는 그런 것이거든요. 네. 이제 요건은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으로 내세웠던 성범죄에 대해서 무고죄도 하겠다 그래서 억울한 피해자는 없도록 하겠다 이제 그런 거였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이게 여성들을 꽃뱀으로 보는 저급한 인식이다 이제 그렇게 했었던 건데 네. 그게 이제 본인한테 이제 좀 정확히 해당되는 거죠. 그 본인이 그 당시에 오늘 그 TV조선 그 보도를 추가 보도를 보면은 그 당시에 동석했던 여성 비서관이 2명이 있었는데 한 명은 공개적으로 제지를 했다 그러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리고 한 명은 그 하체에 손이 가 있는 거를 이제 피해자가 왜 손이 내 하체에 와 있는 거죠라고 얘기를 하는 걸 들었다라는 게 또 한 명의 이제 그 증언이고 그래서 이 2명이 수사기관에서 부르면 나와서 다 그대로 증언하겠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을 없애버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네. 근데 그것을 이제 다 없애버리고 프레임을 바꿔버리려고 하면서 오히려 무고죄로 이제 고소하고 데이트 폭력이다. 데이트 폭력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결국은 다 진상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금 호 선배님이 말씀하신 것도 예. 지금 시점에서 그 동석자들의 진술이 나온 게 아니라 네. 그 당시 술자리가 끝난 그 다음 날 이제 카톡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우리 거예요. 흔히 저녁자리 끝나고 난 그 다음 날 아침 때 네. 집에 잘 갔어? 그렇죠. 뭐 이런 말도 한다든지. 뭐 아니면 그 전날 저녁에 있었던 뭐 말을 소회를 뭐 나눈다든지 네. 무슨 일이 있었다든지 이런 그 카톡에서 나왔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기억을 더듬어 가지고 진술하는 게 아니라 예. 그때 당시 곧바로 있었던 카톡을 지금 보도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 장면이 있고 그런 영상이 있고 동석자들의 일관된 진술이 있기 때문에 네. 수사기관 아마 수사 결과가 아마 판가름 날 것 같은데 어쨌든 무죄 추정의 원칙을 받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이걸 데이트 폭력으로 프레임 전환하는 거는 전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첫 번째로 피해자도 그렇고 피해자의 그 전 남자친구도 그렇고 데이트 폭력 없었다고 둘 다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문제는 장경태 의원이 그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폭행죄로 고소를 했는데 네. 인터뷰에서 나왔어요. 난 그 사람 목덜미를 잡은 사람이 아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사진 좀 올려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손도 안 댔는데 네. 폭행죄로 저 고소한 장면이거든요. 지금 앉아서 앞으로 고개를 잠깐 숙이고 있는 저 안경 쓴 사람이 장경태 의원이고 장경태 의원 뒷 목덜미 부분에 왼손 하나가 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예. 우리 자막에도 장경태 의원이 고소해 있는 남자친구의 목소리 한번 나오잖아요. 예. 근데 그 남자친구가 인터뷰를 한 거예요. 자기는 잡은 사람이 아니다. 저 자막이 잘못됐습니다. 일단 네. 남자친구 증언에 따라 아니고 예. 장경태 의원의 그 지인 비서관이 잡았답니다. 그 피해 여성의 선배된다는 보장.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장경태 의원은 몸에 손을 대지도 않은 사람을 폭행죄로 고소한 거예요. 아, 그렇게 본인이 되는구나. 지금 무고로 걸리게 생겼습니다. 반대로 그러니까 그 남자친구라는 그분 말에 따르면 자신은 찍고 있었고 사진 찍는 걸 가리기 위해서 네. 저 왼손이 가 있었다 이렇게 자신은 얘기했더라고요. 동영상을 찍느라 몸을 손에 대지 못했고 네. 저 손을 잡은 사람은 장경태 의원의 지인이자 그 선임 비서관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몸에 손도 안 댔는데 폭행죄로 고소한 거예요. 고발도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장경태 의원이 여기서 무고에 무고가 또 걸리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뭐 만졌는지 안 만졌는지 추행했는지 아닌지 여부는 어쨌든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으니까 그 냅두자고요. 네.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도 충분합니다. 네. 그런데 진술상 몸에 손도 안 대는데 폭행죄를 어떻게 고소를 해요? 네. 이 대단히 좀 잘못된 겁니다. 지금 대처가. 그러니까 저 남자 비서관이 장 의원을 그날 술자리로 부른 그 사람이고, 네. 근데 와서 이제 찍으니까 그걸 가리려는 과정에서 이제 저거 그 잡은 거 같아요. 잡은 거 같다는 거예요. 네. 그 말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 네. 찍고 있었는데
저게 어떻게 찍고 있었는데 내가 손에 대겠냐? 난 털끝 하나 손대지 않았다는 맞아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찍고 있으면 이제 한 손에 휴대폰을 들고 있었을 텐데 네. 그때 어떻게 저걸 잡고 저 장면이 찍힐 수가 있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손끝 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주장일 수 있는데 또 옆에 동석자가 있으니까 그 증명이 가능한 거고요. 네. 데이트 폭력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도 그렇고 전 남자친구도 그렇고 일관되게 없었다 무슨 소리냐. 그리고 저 영상에서 그 데이트 폭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장면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러면 반대로 자신의 데이트 폭력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기가 동영상을 찍었다는 얘기입니까? 네.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데이트 폭력을 입증시키기 위해서 TV조선이나 조선일보에다 그 영상을 제출했다라는 거예요. 네.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내 죄를 이렇게 방송을 해주세요. 그러니까요. 라고 제보를 한 꼴이 되잖아요. 네, 장경태 의원이 지금 네. 그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기획단장을 맡고 있고 예. 서울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너무나 중책이거든요. 네. 여기서 물러나면 사실 정청래 대표 지도부에게도 부담이 되니까 변호사 항의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좀 전략을 짜서 대응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게 만약에 우리가 지금 주장한 대로 전부 다 가짜 대응이고 무고이고 드러나면 결국 가중 처벌되는 요소만 좀 늘어나는 겁니다. 자, 한 가지 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TV조선이 정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저는 이게 쌍방이 그냥 서로 주장만 하는데 실체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 많은 사건들이 그렇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저 계속해서 이제 후속 보도, 추가 보도를 하고 있는데 보면 보면 이제 대충 이제 판단이 되지 않습니까? 네. 아 이게 사실에 굉장히 가까운 것이구나라는 그런 것들을 계속 드러내면서 실체적인 윤곽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되게 패턴이 있죠. 정치인들이 어떤 비위 사실을 보도하면은 처음에는 헛웃음이 나온다, 전면적인 부인,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 그 다음 단계가 반대 진영의 정치 공작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정치 탄압이다. 집권당이니까 정치 탄압이라는 말은 못 하겠죠. 근데 이제 조작이다 이제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 비슷한 워딩은 벌써 나오고 있고요. 지금 핵심이 되는 그러니까 저 술자리가 있은 다음에 그 동석을 했던 여성이 주고받았던 그 SNS 메시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워딩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은 손이 내 하체 부위에 올라와 있는데 이게 뭔데?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이것이 그 SNS 카톡 메시지에 남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특정 신체 부위에 남성의 손이 와 있었다. 그래서 이게 뭐냐라고 묻고 따졌다. 그걸 동석하고 있는 여성 비서관들이 들었다. 아주 구체적인 진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12월 3일입니다. 1년 전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년이 되는 날인데 지금 그 집권 세력과 민주당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 어느 곳 할 것 없이 아무튼 이 내란 정국을 계속 이끌고 가겠다라는 의지는 곳곳에서 뭐 가감 없이 노골적으로 감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국은 그것이 이 집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지방 권력까지 틀어주려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네. 내란 정당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고 네. 국민의힘을 그다음에 공직사회를 영구 장악해야 되는 거고 네. 더 나아가서는 사법부를 영구적으로 장악해서 예. 그다음에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절대로 이걸 다시 뒤집을 수 없는 하겠다는 그런 그 계획 속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 추경호 의원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그게 제동이 걸릴까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하다. 네. 예. 왜냐하면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예. 상징적으로 어쩌면 12월 3일에 딱 그날 나왔는데 법원이 그거 아니다라고 이제 판결을 내려줬다는 점이 역사적 섭리를 느끼는. 네네 굉장히 상징적인 그것이라고 보고 예. 그리고 사실은 국민의힘에 대해서 더 이상 내란 정당으로 해산 심판하겠다라는 논리는 작동하기가 이제 어려워졌어요. 네. 그러면 이제 저는 지금부터 국민의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일단 그 리스크를 이제 털었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는 장 대표의 오늘 페이스북 메시지에도 있지만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거듭나가는 것. 그다음에 절대 분열하면 안 됩니다. 분열하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모든 동서고금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분열하지 말고 자기의 감정과 또는 어떤 이런 것들 뭐 유불리를 뒤로 하고 역사의 대의를 생각하면서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총장님. 네. 그래서 이제 아무튼 계엄 1년 이제 오늘로 지나가게 되는데 결국은 그 이제 집권 여당 쪽에서는 이른바 내란 전국, 내란몰이 프레임 이것으로 이제 선거를 앞으로 6달 남은 정확히 6달쯤 남았군요. 그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분석들이 있는데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변화가 좀 올 것 같습니까? 저는 현명한 국민들의 그 지혜를 믿고요. 네. 이 정부의 그 자의적이고 또 의도적인 내란몰이에 절대 선전선동 당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 예. 그리고 워낙 물가도 지금 엉망이고 네. 또 환율도 원화 가치가 아주 너무나도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국민들이 내란몰이가 나의 주머니를 채워주지는 않는구나. 네. 진짜 우리 경제를 잘 살린 정권의 실력이 중요한 건데 네. 이 정부는 실력도 없이 계속 내란몰이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네. 결국 행정부의 권력도 입법부의 권력도 좀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지방선거에서 분명히 엄중한 네. 심판 그리고 제동을 걸어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모신 두 분의 결론 여러분 크게 공감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튼 12월 3일 날씨가 곳에 따라서 뭐 영하 10도를 넘나드는 그런 날씨 속에 쨍 하고 해 뜨는 그런 뉴스가 좀 연이어져서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그런 방송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옵니다. 두 분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계속 나오겠습니다. 다시 들어도 우리 김광현 선배님의 진행이 조금 더 부드럽고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와 선배님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쟁하고